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택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 토요 분석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예상을 준비를 함에 있어가지고, 제가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거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이제 고민이 많았습니다. 딱 편성표를 열어봤을 때 보여주고 있는 편성의 강도라든지 자체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뚜껑을 열고 딱 들어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혼전의 경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느껴진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토요일 경마는 좀 더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추천 관심 경주는 3679 4개 경주를 좀 똘똘하게 준비를 했고요. 6경주에서 아마 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문세영 기수는 달랑 3마리 기승을 하기 때문에 뭐 문세영의 판도를 장악을 한다. 그런 거는 의미가 없겠고, 임다빈, 이혁, 이동아, 특히나 이제 이동아 기수 같은 경우가 이제 인기 마필에 좀 많이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5개 경주 자체는 굉장히 이동아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다 들어올 수는 없겠죠. 그 중에 되는 말, 안 되는 말 좀 속속 골라가지고 공략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들고, 자, 편성 자체는 인기 마필이 유력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판 자체의 흐름이 달라진 요즘 경마입니다. 지난주 일요 경마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이변들이 좀 난무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주 역시도 그러한 흐름으로 이어나갈 가능성 자체가 높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한 경주 한 경주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저가 부족하지만 믿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거에 최대한 집중하고 보답을 드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제 능력을 모든 것을 발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서 최대한 좀 집중해서 경마 자체를 좀 만들어 보고 결과를 만들어 보겠다. 그 점을 약속을 드리고요. 토요일, 일요일 윤택과 함께 하시는 방법은 아래 댓글란에 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자세한 공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공지사항을 한번 읽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저 역시도 그 믿음에 보답할 수 있는 결과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일 바로 1경주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경주 출발하겠습니다. 거리 1000m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 신의 마필들이 대거 몰려나오고 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6점 하방에서 1번의 안양빛의 속도와 3번의 세네파이터를 두 마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 일단 안쪽에 있는 2번의 메이드 같은 경우도 데뷔전의 준비의 과정 자체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주행검사 때 선두권에 이제 붙어가지고 마지막에 끈기 있는 그런 걸음을 발휘를 했는데 혈통 자체는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교의 완성도 자체를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마방에서 신경을 써가면서 의욕을 가지고 조교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충분히 이번에 메이드 같은 경우는 데뷔전부터 마명 그대로 메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의 잠재적인 능력은 가지고 있더라. 그 점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 해당 거리를 보시면은 1000m 최단 거리인데 안쪽에 3번의 세네파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의 에어포스 1이 있습니다. 5번의 에어포스 1이 보여지는 걸로는 더 빠르죠. 500km대의 덩치를 가지고 있는 마방에서의 상당한 또 기대주의 마필이고, 자, 거기에다가 이제 데뷔전부터 김태훈이한테 기승권을 넘겨줬기 때문에 얼마나 또 열심히 타겠습니까? 또한 이 마필의 모계영재 마필이 지금 부산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선행마 배틀크라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의 에어포스 1은 이번 경주에서 뭐 선행을 가든지 뭐 따라가든지 데뷔전 1000m에선 충분히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자, 그만큼 조교 때의 걸음 자체의 완성도도 굉장히 좀 높게 평가가 되는 마필이 5번은 에어포스 1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을 자, 요번 경주의 기둥으로
중심으로 놓고 우리는 공략을 들어가 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리고 3번의 세네파이터도 이제 선행에 대한 가능성이 있죠. 새벽 조교 때 꾸준하게 발주 연습을 시행을 하면서 조교를 강하게 시행을 했고, 거기에다가 데뷔전 자체가 부담이 좀 없는 1000m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3위 선행을 가고 5가 옆에서 몰고 나가면 5번, 3번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3위 조금 흔들리고 안쪽에서 걸음이 무뎌진다면 얘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빵수의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 겁니다. 1번의 안양빛의 속도는 뭐 뒷심은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마필들의 능력에 견주어 봤을 때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외곽에서 떠밀려 팔리고 있는 10번의 질풍화 같은 경우도 데뷔전을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줬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기록 자체가 1분 4초 때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못했다. 거기에 등짝도 조인건이 살짝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경주부터 뭐 크게 고배당을 노리고 들어갈 경주는 아니지만 일단 5번의 에어포스원 같은 경우는 자기의 능력을 충분히 자질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능력을 우리가 읽어주는 경주가 맞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들고요. 1경주는 5번의 에어포스원을 중심으로 놓고 자,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 말 상태도 좋고 의지 있게 다져놓은 마필. 자, 현재로서는 이제 5번, 3번이 앞선에서 혹은 5, 2의 막판 뒷심 조합 요 그림인데 사실 5대가리 놓고 2번, 3번 두 방은 한 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맞추는 거를 떠나가지고 1경주부터 어찌됐든 간에 한 수를 좀 노려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에서 아마 1경주부터 좀 단박 막건에 가까운 막건을 여러분들께 권해드리지 않을까. 최대한 현장에서 압축하고 최종적으로 마필 컨디션을 결정 짓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로 하겠습니다. 네, 2경주 거리 1200 국산 육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앞말들과는 접전구도 편성으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경주는 좀 강도를 올려서 들어가는 경주로 말씀을 드리죠. 네, 충분히 붙어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경주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값어치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노림수를 가지고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값어치가 있다. 자, 일단은 선행마가 많습니다. 요거 뭐 밀고 나가면은 1도 앞에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 붙들고 탔지만 2도 충분히 앞에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3번은 네손도르마는 31주 만에 공백기를 가지고 출전하고 있는데 준비의 과정이나 준비의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얘도 이제 충분히 앞에 갈 수 있는 거를 작년 11월달 경주에서 시선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도 앞에 갈 수 있고요. 그리고 4번의 서해바다 역시도 얘는 선행밖에는 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1번, 2번, 3번, 4번이 싹 다 선행마가 몰려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초반부터 뭐 아주 난리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주인데 자, 그럼 이제 한 마리씩 살펴보면 5번, 6번, 7번은 아직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얘는 이제 조만간인데 아직은 이제 손을 댈 수는 없고요. 외곽에 9번의 글로리킨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지난번 경주 입상을 했다. 그리고 나서 주행점검을 받고 이번 경주 출전하고 있는데 준비의 과정이나 뭐 기본적으로 이마필을 가지고 있는 능력은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5월달 경주에서 입상을 했을 때 편성 자체가 워낙 약했고 여기에서 문세영 기수가 워낙 또 잘 탔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두 번의 주행 재검사 한 번은 주행 불량이 떴고 또 한 번은 출발이 굉장히 늦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초반에 말 그대로 출발해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발생이 된다면 얘도 늦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전력의 마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은근히 앞선에서 경주 자체가 또 끝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 1번의 신천하트는 아직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2번의 지선프렌드도 어차피 지난번 경주에 선행을 나갈 수 있었던 거지 나갔던 건 아니기 때문에 3번, 4번한테는 밀릴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렇게 이제 따져본다라면 지금 준비의 과정과 준비의 상태가 제일 좋았던 말은
어차피 얘입니다. 4번의 서해바다입니다. 서해바다는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주가 원래 이 마주가 아니죠. 다른 마주였다가 그 자격이 박탈이 되면서 이 마주한테 이제 넘어온 건데 소유권이. 어찌됐든 간에 4번의 서해바다는 지금 징그럽게 4번의 경주를 모두 다 오차권에 들이대고 있습니다. 따라갔고요. 또 따라갔고요. 선행 갔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선행 갔습니다. 4번의 경주 모두 결정타의 부족을 보였기 때문에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마필은 한 번 선행 받아가지고 경주 잘 풀리며 마지막까지 버티는 그거를 기대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요번 경주에서 무조건 선행에 올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마필들보다 좀 더 선행에 진심이고 좀 더 선행 작전을 강력하게 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라면 전개적인 부분을 따지면 4가 선행을 간다라면 요 안쪽에서는 2가 바로 받다 꽂힐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3번의 내선 도루마는 기본 순발력은 있지만 이마필도 선입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4의 어깨 넘어서 옆에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번이 어느 포지션이냐. 아마도 이제 중간 부분에서 포지션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렇게 된다면 뭐 3 같은 경우가 언제 4를 넘어서느냐. 그게 관건이지만, 자, 1200의 안말경주, 뭐 매일 오는 편성이 아니죠. 이번에 거리도 줄였고 충분히 선행을 나가면서 앞선에서 버티기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서해바다이기 때문에 의지 측면에서 봤을 때도 얘가 제일 낫다. 자, 4번의 서해바다를 노림수로 놓고 자,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다. 뭐 되던 안 되던 선행의 올인을 그대로 한 바퀴 돌릴 수 있는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4번을 중심으로 놓고 이제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이고, 후차권에서는 말씀드렸던 3번, 2번, 뭐 9번 요 정도 선에서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로 가겠습니다. 네, 3경주 거리 1400의 국산 5군 경주는 오늘 토요일에 첫 번째 추천 간심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난번 경주의 부진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제가 샅샅이 찾은 말이 이번 경주에서 뭐 노려볼 만한 값어치 그런 게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3경주에서 한번 욕심을 내고 붙어보고 싶은 경주인데 우선 뭐 안쪽에 1번, 2번은 뭐 걸음 자체가 다 나왔다라고 보고 3번의 머니터치도 마찬가지죠. 4번의 왕채고도 문세영 기수가 단순히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인기 마피로 팔리게 했지만 사실 지난번 경주에서의 편성이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왕 삭스를 이겼고 원더풀 스피릿을 이겼고 매직 위드유를 이겼고 이런 마필들이 이제 결코 능력마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끝걸음 자체가 14초 2가 나왔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들어갔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언제든지 또 무너져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4번의 왕채고가 이제 강하게 인기를 모아주고는 있지만 다소 좀 불안한 인기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6번의 칼리프는 추임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지난번 경주의 발주도 좀 밋밋했고 너무 좀 바닥에서 올라온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인 능력은 있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고요. 자, 7번의 마이티봄은 의도적으로 이제 김성현 감량 카드를 택했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선두권의 외곽이 무리한 전개를 펼쳤음에도 마지막까지 임팩트 있는 굉장히 좋은 걸음을 발휘했단 말이고요. 어차피 이만필 같은 경우는 지금 김성현까지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성현이가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강공은 필연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7번의 마이티봄은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은 높은데 강하게 노려볼 만한 값어치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8번의 원더풀 테크노는 능력으로는 이번 경주 되죠. 1700까지도 우승을 했단 말이고 주행제 검사 때도 굉장히 좀 괜찮은 걸음을 보여줬는데 조교가 약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본 결과 자 6월 12일 날 주행제 검사를 치렀을 때 이게 뭐 실전 조교라고 거의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실전 조교하고 맞물린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47주 만에 출전했지만 상태 자체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8번의 원더풀 테크노도 모래만 안 맞는 조건이기 때문에 모래만 안 맞으면 얘도 안 될 게 없습니다. 터뜨리면 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외곽의 10번 아치데이. 자, 지난번 경주 인기 1위로 팔렸지만 꼴찌였습니다. 결과물은.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쳤던 마필인데 초반부터 끝까지 전혀 말 자체가 나가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3월달 두 번의 경주 그리고 4월달 경주에서 나쁘지 않은 경주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서의 부진 상태 체크를 꼼꼼하게 직전과 비교해가지고 다 해봤습니다.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상하게만큼 경주 전개에서 좀 쫓아가지를 못하는 이런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조교의 강도를 끌어올렸고 전반적으로 자기의 상태를 찾았고 밸런스가 많이 좋아졌고 요번에 등짝을 또 2여기로 또 교체를 해놨기 때문에 아마 초반부터 강하게 앞을 한번 공략해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속이 있는 마필이에요. 중속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6월달에도 말씀드렸지만 5살짜리 앞말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 뛸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6세 앞말이 된다라면 걸음이 다 나오고 에이징 커브에 접어드는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번 경주는 10번의 아치데이가 비록 직전 경주에서 실망감을 안겨줬다라고 해도 우리가 여기서 얘를 놓을 상황은 아니다.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하다. 일단 뭐 앞에 가는 말은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 가는 말들은 요번 경주에서 끽해봤자 뭐 7, 9, 4 요 정도예요. 근데 10번의 아치데이가 요 정도의 포지션이라면 바로 이제 선두권 세 번째에서 네 번째를 풀어나갈 수가 있고 직전 경주는 정말 말이 좀 상태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충분히 기본적인 사이즈로만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입상을 때려낼 수가 있는 마필이다. 자, 추천 관심 경주 4번의 왕체고 불안 요소가 있는 판이고요. 10번의 아치데이가 직전에 꼴찌를 했지만 기본 능력은 충분하다. 상태를 많이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3경주 같은 경우는 4번의 왕최고의 불안 요소 그리고 10번의 아치데이를 위로 올려놓고 공략을 들어가 보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경주 들어가겠습니다. 거리 1200여 국산 5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혼전 경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이제 전개적으로 사실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도 좀 타격을 해보자. 가감하게 한번 들어가보자.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지난번 경주 1번 게이트에서도 이제 선행을 나가지 못했었던 1번 이클립스 럭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군과 5군의 벽을 실감하고 있는 수준인데 직전 경주에도 제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는 운 좋게 다시 한번 1번 게이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행 아니면 지금 답이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여기서 선행을 들이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종반까지 버티기에는 1위 선행을 나가면 옆에서 4하고 5가 들이밀고 외곽에서는 10하고 11하가 압박을 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그 압박을 버틸 수 있을런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말의 능력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지난번 경주에 선전했던 이번에 스터닝 월드 역시도 직전 경주의 편성이 정말 약한 편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마필로 높은 점수를 줄 수는 없겠고요. 자, 5번의 플라잉 콩코드는 이거는 말 그대로 모르는 말이죠. 왜냐하면 지난번 경주 공백 기간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깔끔하게 57을 달고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여전히 말도 좋아졌는데 단순히 얘를 선행마라고 평가를 하기에는 이마필이 쓰고 있는 주법이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이 능력 자체 우리가 아직 평가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데뷔 전에 따라갔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제주행 검사 때도 따라갔던 마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 경주 선행을 못 가?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서 될 수도 있죠. 그만큼 기세가 좋고 준비 과정이 좋기 때문에 5번의 플라잉 콩코드는 이번 경주 체크가 반드시 필요한 말이고 자, 여기 이제 외곽의 9번의 하늘 감동은 생각보다 좀 걸음이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곽의
10번의 두손 오뜸도 그렇고, 자, 11번의 사이클론 스타가 제가 지난번 경주도 그렇고 직전에도 이제 강하게 추천을 드렸던 말인데, 지금 3착 승군에 걸려 있는데 57의 무중입니다. 그리고 이마필 같은 경우는 외곽이 상관이 없죠. 지난번에 왜냐면 11번 외곽에서 잘 따라 붙어가지고 왔으니까. 자, 경주의 내용도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요번 경주 냉정하게 따져보자 이거죠. 냉정하게. 편성이 강합니까? 아닙니다. 편성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직전 경주보다 약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코지가 열심히 조교를 하면서 조교의 강도까지 지난번보다 더욱더 철저하게 맞춰놨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경주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11번의 사이클론 스타를 중심으로 놓고 들어가되, 이 후차권에서 팔리는 애매한 말들이 있잖아요. 뭐 1번의 이클립스 럭키라든지 두손 오뜸, 요런 말들을 좀 제껴가지고 우리가 노려보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4경주는 11번의 사이클론 스타 기세가 오르고 조교강도 충분하게 올렸다. 자, 3착 승군 빠져나갈 구멍 없고 직전 대비 편성도 약해진 모습이다. 자, 11번을 중심으로 이제 놓고 들어가는데 5번의 뭐 플라잉 콩코드는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안 드린 말 중에 7번의 썬더 여걸이나 이 3번의 학산 챔프, 이런 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의 최종적인 현장 컨디션을 좀 꼼꼼하게 따져보고서 결판을 져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가 1400 국산 4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인기마 3마리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경주인데, 인기마 3마리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뭐 복조를 돌릴 수는 없는 수준이고, 당연히 이제 축을 한 마리를 잡고 우리가 압축을 해서 공략을 해야 되는 경주인데, 자, 1번의 마이티 아미는 뭐 문세형을 올리긴 했지만 뭔가 커다란 변화는 없었고요. 3번의 라이언 하트가 이제 지난번 경주에 선행을 나가면서 자, 마지막까지도 여유 있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선행만 나가면 많이 띄워줄 그럴 마필이에요. 얼마만큼 편안하게 선행을 가느냐, 그것만 남아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승군전에 준비한 내용이나 가정 자체는 좋습니다. 승군전이라고 뭐 설렁설렁 대충 준비하진 않았고요. 뭔가 요번 경주에서도 강하게 선행을 나가면서 강공의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승군전이지만 3번의 라이언 하트는 요번 경주 꼭 가져가야 되는 말이고, 4번의 임노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가 승군전이었죠. 승군전에 나름대로 최선의 승부를 다했지만 결국은 이스트 강적과 학산 다크호스의 이제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대단한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말은 아닐지 몰라도 기본적인 능력은 지니고 있는 말이고 꾸준하게 뭐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편성에서도 이제 충분한 경쟁력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이제 5번의 학산 다크호스는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고개가 좀 많이 높아요. 자, 이런 마필들은 차기에 뭐 1400이 나온다라든지 뭐 1700 이렇게 코너가 많은 경주는 실질적으로 불리하겠죠. 말이 그만큼 고개가 높기 때문에 코너를 돌 때 힘을 더 소진해야 되고 좀 부드럽지 못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이번 경주는 57로 부담 중량 자체는 늘어나긴 했는데, 뭐 기본적인 능력에서 따져본다라면 선두권에서 가장 타이트하게 앞선을 좀 압박할 수 있는 말이 5번에 학산 다크호스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고요. 6번에 안양기쁨, 킨다야, 매번 뭐 그 정도만 변중만 올리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따져봤을 때 좀 어부지리로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전략들인데, 자, 거리가 1400입니다. 전개는 뻔합니다. 3이 댕을 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5가 외곽에 붙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에 1 따라가고 중간에 7, 4는 아마 중간에 여기 딱 포지션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부분들을 따져본다라면 어차피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3번의 라이언 하트가 워낙 준비의 과정 자체가 좋으니까 선행을 또 나갈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얘는 선행만 나가면 그대로 또 한 바퀴를 돌린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군전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 선행만 갈 수 있는 편성이면. 그래서 5경주는
3번의 라이언하트 기세가 오르고 마방에서 준비 가정과 상태 아주 좋아진 모습. 자, 선행을 또 갈 수 있는 유리한 포지션이다. 자, 3번을 중심으로 놓고 공략을 들어가는 경주예요. 3을 놓고 경주 자체를 한번 풀어 나가보자. 뭐 3, 5가 됐든 3, 4가 됐든 뭐가 됐든 3을 놓고 사는 게 맞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6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6경주 그래 1800 혼합 4군 경주는 앞말간의 자 경주가 되겠는데요. 자, 오늘 저는 요거 6경주를 메인으로 고민할 거 없이 바로 갖다 때리겠습니다. 그냥 사연 있는 말이 두 마리가 나오는데 그 사연을 좀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풀어드리면서 이 말의 믿음을 좀 실어드리면 6경주도 충분히 메인으로 들어갈 값어치가 있다. 자, 그렇게 이제 느꼈기 때문인데요. 자, 안쪽에 1번의 러브 오마인. 제가 지난번 경주 러브 오마인을 놓고 때렸잖아요. 놓고 때렸는데 왔어야 되는데 못 오지 않았습니까? 왜 왔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상시심의가 걸렸단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상시심의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흔히 얘기해서 직결심판이 아니라 상시로 그 상황 자체를 추후에 다시 체크를 해서 기수를 불러가지고 심의를 하는 건데 기승정지 6일 받았죠. 지난번에 철호가 이거를 기승정지 6일을 받았습니다. 뭐 가고 안 가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그동안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가지면서 나름대로 앞선에서 경주를 풀어나갔던 말이었는데 왜 그렇게 후미권에서 전개를 풀어냈느냐. 그런 부분에서 이 러브 오마인이 지난번 경주 철퇴를 맞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요번 경주는 김초로를 내리고 2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말해 뭐 준비 과정이나 준비 상태도 좋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덜 갔다라는 그 약간 프레임이 씌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인기 1위로 팔리는 건 기정사실이고요. 뭐 편성도 되는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일단 뭐 1번의 러브 오마이는 인기마가 아니었다라면은 뭐 놓고 들어갈 값어치가 있겠지만은 인기마가 됐기 때문에 영양가는 좀 많이 빠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의 고고가 나오죠. 1700에서 입상했던 경험이 있는 마필인데요. 요번 경주 점핑을 했습니다. 지난번 경주 11번 외곽 게이트에서 앞에 붙이질 못하니까 종반에 걸음이 좀 안 나오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상태가 이상이 없기 때문에 2주 만에 서둘러 출전을 했고 그리고 뭐 점핑 출전했는데 눈치 보고 뒤에서 놀고 자빠지진 않겠죠. 선행을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특출난 선행마가 없다. 그래서 3번의 고고도 이번 경주에서 좀 강하게 노려봄직한 그런 전력의 마필이고 5번의 트럼킨이 살아날 듯 말 듯 하면서 아직까지 좀 못 살아나고 있는데 어찌됐든 휴양을 한번 갔다 왔어요. 휴양을 갔다 왔는데 이 말은 일단 체중을 먼저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좀 체중에 빠지면서 정상적인 컨디션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체중을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여기에 6번에 칸누투가 나오고요. 외곽에서 뭐 추임력 있는 7번에 서부 챔프도 나오고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 굉장히 좀 덜덜한 말머리가 아니었느냐. 8번의 승리공주. 자, 요거는 이번 경주에서는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는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존재감이 없는 유승환 기수가 열심히 조교하면서 상태도 많이 끌어올리고 그리고 뭐 직전 경주 편성을 따져본다라면은 그 정도 편성에서 나름 그 정도 뛰었다. 그러면 좀만 더 열심히 타고 빡세게 탔으면 더 나은 성적도 가능했을 마필이니까. 자, 그러면 이번 경주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 1번을 러브 오마인이 중심으로 팔리겠죠. 뭐 3번 팔리고요. 그리고 나서 뭐 외곽에 뭐 6도 좀 팔릴 테고 뭐 7도 팔리고 요렇게 이제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한 경주인데 저는 요번 경주에서 칸누트를 놓고 때립니다. 요거를 놓고 때립니다. 자, 승군전의 거리 1800 첫 도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칸누트가 변했어요. 얘가 변했습니다. 제가 데뷔 초반에 칸누투가 뛰었던 거를 명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뚜껑 열어보니까 별게 없구나. 그래서 항상 인기를 모으고 바닥을 치고 뭐 보여주는 것도 없고 앞에 가면 또 뒤가 없는 요런 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주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렇게 신경을 쓰진 않았었습니다.
자, 지난번 경주 제가 또, 칸누투의 라라거를 공략을 들어가서, 뭐, 큰 배당은 아니었지만, 또 동착이 돼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얘가 이제는 모래를 맞더라고요. 아, 놀랬습니다. 모래를 맞고 안쪽을 뚫고 오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느꼈던 칸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변화 자체가 완전하게 찾아왔기 때문에 평소에 칸누트라면 지난번의 성적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쪽에서 모래 맞고 당연히 뒤로 밀릴 게 뻔했었으니까. 근데 선행을 나서지 않았음에도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그리고 요번 경주를 앞두고 준비하는 가정이라든지 승군전의 늘어난 거리를 앞두고 준비하는 그 자세라든지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칸누트는 이게 변화가 맞구나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승군전 늘어난 거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덜덜하게 팔릴 텐데요. 편성은 막상 뜯어보면 별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추인 마필은 1번 러브 오마인이나 점핑을 해서 출전하는 3번의 고고가 인기만으로 팔리는 그런 형국이라고 한다면 육경주는 들어갈 값어치가 있죠. 추천 관심경주. 자, 메인으로 자신있게 강도 올려서 붙어볼 값어치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6번의 칸누트입니다. 예, 승군전 늘어난 거리, 능력상 그리고 변화가 찾아온 모습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별개 편성이 없더라. 메인으로 들어가자 말씀드리고 7경주로 가겠습니다. 7경주 가겠습니다. 국산 3군에 1600인데 사실상 이제 국산 3군에서도 이제 능력은 어느 정도 좀 드러나 있는 마필들이 서로 얽히고 또 설켜 있는 경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다들 순발력은 한 칼들은 있는데 D가 조금 이제 덜덜한 그런 마필들이 많이 뭉쳐있는 그런 경주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적으로 2번의 베스트 전사는 요번 경주에서 충분한 가능성이 있죠. 4월 6일 날 한별이가 선입권 안쪽에서 타면서 깔끔하게 그때 이제 배당을 터뜨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번 경주 또 잠수를 때렸어요. 선두권 외곽 전기를 펼치고서 1600에서 다소 좀 아쉬운 느낌을 줬지만 요번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전개 안쪽에 2번 게이트를 또 배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코지 같은 경우가 제가 정말 이 친구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이 친구가 추임말을 타는 데 있어가지고 능력이 대단하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앞에 붙이는 능력은 상당히 수준급이다. 경주 자체를 페이스를 잘 읽습니다. 너무 무리하지도 않고 경주의 흐름대로 잘 풀어나가고, 이번에 베스트 전사는 경쟁력이 확실히 있겠고요. 자, 3번의 킹다이아는 데뷔 초반에 이 정도로까지 기복마가 될 줄은 몰랐는데 전 많이 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뭔가 좀 한타가 부족해요. 1200에 나가면 또 페이스 때문에 선행을 못 나가고, 또 지난번에 1600에다가 선행을 한번 붙여봤는데 종반에 아쉽게 이제 4착을 했단 말. 그냥 어찌됐든 간에 다시 한번 조상범위한테 기회가 갔고 요번에 선행이 유력시가 됩니다. 앞에 붙일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요. 4번의 주몽천하는 과거에 성현이가 탔을 때 우리가 한번 때렸단 말인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잠수를 타다가 지난번 경주에 살짝 변화를 보였습니다. 변화를 보이고 나서 요번에 조교의 강도를 끌어올렸는데 이 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시장을 한번 보시면 사람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D가 끌어요. 그러니까 약간 개파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교돌이라든지 구전령 뭐 요런 게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이 드는데, 어찌됐든 간에 조화는 졌다. 예,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5번의 TG인디는 과거 능력이면 되는데 조교가 준비가 안 돼 있고, 6번의 썬더이원도 앞에는 가지만 D가 떨어지고, 자, 그래서 이제 남는 말들이 요거 외곽에 뭐 7번 스타체인저, 강마들과의 경험이 많고, 직전 경주에서 비록 3착을 했지만 부활의 신호탄을 쐈고, 외곽에 있는 8번의 캡틴 타임도 지난번에 뭐 선행 가서 종반에
덜덜했죠. 종말에 무너졌죠. 뭐 특징도 없고 결정타도 없고. 그러니까 얘가 요번 경주에서 들이댈 수 있는 거는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건 선행 하나인데 이미 뭐 1600을 3월달 경주에서 선입권 외곽에 따라가면서 능력을 붙여봤을 때 안 되지 않았습니까? 뭔가 좀 한타가 부족하다. 근데 여기까지 거리까지 다시 늘려 나왔기 때문에 뭔가 그렇게 믿음은 가지 않는다. 네,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결론은 전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예, 전개 그려보고 여러분들이 납득이 됐을 때 우리가 강도 올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킹다이아가 선행입니다. 옆에 붙이는 거는 당연히 7, 8이 붙일 겁니다. 3, 7, 8이 앞에 가는 조건입니다. 4가 중간에 따라가고요. 2가 요쪽 포지션입니다. 예, 선입권 안쪽 포지션입니다. 근데 요번 경주에서 2를 놓고 때리기에도 뭔가 모르게 석연치는 않습니다. 얘를 믿고 들어가려면 능력을 배제를 하고 무조건 전개로만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냥 절실한 말 킹다이아를 놓고 때리겠습니다. 예, 킹다이아가 기본적으로 뭐 많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지난번 경주에 변화를 보이고 나서 요번에 수용 조교량을 대폭적으로 끌어올리면서 굉장히 심혈을 좀 많이 기울였기 때문에 체중만 현장에서 늘어난다라면은 저는 3을 놓고 때릴래요. 네, 킹다이아를 놓고 때리겠습니다. 자 7경주 예, 추천 간심 경주로 하겠습니다. 3번에 킹다이아. 자 오늘은 놓치지 않고 선행에 올인할 수 있다. 수영조교 충분히 강도 올려서 준비했기 때문에 자 3번을 중심으로 놓고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틴 타임을 좀 약하게 보고 3을 놓고 좀 후차권 안에서 좀 공략을 들어간다면은 뭐 3복 막건까지 공략이 됐을 때는 상당한 또 한 수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다. 그래서 7경주는 요렇게 3번 킹다이아를 놓고 풀어가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8경주로 하겠습니다. 자, 8경주거리 1200 국산 3군 경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의 경주 중에서 가장 혼전 요소가 높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들 정도로 편성 자체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뭐 단순히 딱 책을 펴서 봤을 때도 선행마가 많죠. 앞에 가는 게 6번의 브라보 플레이가 탁월하게 빠르고요. 1번의 오리온 알파, 뭐 2번의 금세도 앞에 가고 3번의 롱런 불패도 앞에 가는 성향을 지니고 있죠. 외곽의 9번의 월드 시넌스도 마찬가지. 그냥 선두권 자체가 우당탕탕이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경주입니다. 또 브라보 플레이 같은 경우는 부담 중량 자체로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소 버거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1번의 오리온 알파는 세다라는 느낌보단 그냥 꾸준하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1번 게이트의 안쪽이고 또 최근에 선입으로의 가능성을 매번 시사를 하면서 보여주었던 말이기 때문에 1번의 오리온 알파는 가져가 볼 필요가 있고요. 2번의 금세는 기복이 좀 있죠. 4월달에 입상하고 그 전에 빠지고 또 1월달에 입상하고 직전 경주에 또 빠지고 직전 경주 잘 탔어요. 잘 탔는데 생각보다 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전형적으로 퐁당퐁당의 승부 패턴인데 글쎄요. 요 부분에서는 신뢰가 안 가고요. 3번의 롱런 불패는 좋아요. 예, 롱런 불패 같은 경우는 대상 경주에서 한 번 잘 뛰고 나서 나머지 두 번의 대상 경주에서는 실망스러운 모습, 심지어 지난번 코리안 더비에서는 이제 꼴찌를 했던 마필인데 다소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잘 나가던 말이 대상 경주로 인해서 지금 기가 꺾여서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치는 좀 실질적으로 떨어지죠. 상태에 대한 염려가 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능력은 당연히 되고도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고 그리고 꾸준한 맛이 있는 4번의 엑설런트탄 물론 뭐 김동수가 탔지만 김동수가 잘 아는 말이고 그리고 전개적인 입장에서도 얘는 뭐 선두권 외곽 혹은 중위권 따라가면서 마지막에 역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말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드시는 게 맞고 뭐 5번의 파르키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6번의 브라보 플레이가 지난번에 미쳤죠. 예, 신마신차 대승을 걸었던 말인데 요번에 부담 중량이 직전 대비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6개 반이 올라갔고 58이 됐고 어찌됐든 간에 51을 달고 한 바퀴를 돌렸단 말이 58의 부담 중량이다.
쉽지는 않습니다.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도 직전 경주보다 편성도 많이 좀 강해진 게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경주 임팩트가 워낙 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생각한다면 좀 여러 가지가 공존하는 말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얘도 저는 믿고 때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뭐 8번은 도끼 드래곤도 사이즈가 좀 떨어지고, 자, 그래서 이제 10번은 브라이트 한센인데, 브라이트 한센이 41주 만에 출전이거든요. 예, 41주 만에 출전인데, 일단 단순히 그냥 말이 띄었던 편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편성부터 보겠습니다. 스타터, 퓨리오사, 밀리언 파티, 뭐 지금은 없지만 강양으뜸, 뭐 용비서울, 별나라 질주, 3군 경주에서도 따라가면서 자기 능력을 발휘했던 말이고, 특별 경주에서 무너지긴 하였지만 그 이후에 되게 오랜 시간의 준비의 과정을 겪었고, 5월달에 주행자 검사를 치렀을 때 임팩트 있는 걸음을 보여줬거든요. 원래 이마피로 적정 체중이 한 460에서 70대인데 480 후반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새벽 조교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는데 말이 신계 보약이 된 느낌이 굉장히 있습니다. 제가 등짝도 조인건이데다가 편성도 강하고 41주 만에 공백기가 있고, 그래서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런 걸 모든 거를 다 제끼고 보자 이거죠. 편성, 그리고 뭐 전개, 외곽 붙이는 말이니까 취입도 되고, 그리고 능력, 상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거는 안 될 게 전혀 없다라는 게 최종적인 제 결론입니다. 앞선이 좀 싸워줬으면은 더 좋아질 것 같아요. 6 가고 뭐 3 비비고 뭐 이런 전개가 이제 펼쳐지면, 앞선이 좀 몰락을 하면 또 충분히 10번의 브라이트 한선이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빵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많은 조건들이 안 좋습니다. 예, 조인건이가 탔고 공백이 있고 휴양마고 외곽이고, 예,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뛰어넘어서 값어치를 생각하겠습니다. 그 값어치를 생각했을 때 브라이트 한센을 놓고 사야 되는 말이 맞습니다. 자, 8경주는 10번의 브라이트 한센, 자,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값어치는 있다. 상태 좋고 의지 있고 조교 컨디션 워낙 지금 뒷받침이 잘 되고 있습니다. 워낙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10번의 브라이트 한센을 좀 노림수로 놓고 공략을 들어가겠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경주 넘어가시죠. 네, 토요일 9경주 어리 1800m 혼합 3군 경주. 자, 오늘 토요 경마의 마지막 경주이자 마지막 추천 간심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9경주는 일단 터졌습니다. 예, 이거는 뭐 뛰지 않아도 그 전에 보더라도 터질 수밖에 없는 게, 마필들 자체의 조건 자체가 워낙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있는 경주입니다. 뭐 속된 말로 얘기해서 능력으로 따지면 드래곤 불패, 이클립스 하너, 유돌콩이 앞서 있는 경주고, 그리고 뭐 이 마필들이 못 온다고 하더라도 또 추입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4번의 나이스 빛거리라든지 6번의 엔딩 파이어, 뭐 요런 마필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많은 가능성을 또 열어놓고 가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3번의 뉴돌콩은 일단 지난번 경주에서 임팩트가 굉장히 좋았어요. 요번에 이제 부담 중량이 58로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불안 요소는 있겠지만은, 그냥 마방 입장에서도 차라리 요거는 바로 그냥 갖다 버려가지고 승부는 시켜버리는 게 낫습니다. 조시가 올라왔을 때, 상태가 좋았을 때 부담 중량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바로 강공으로 때릴 가능성이 있다, 이 점을 보는 거고, 4번의 나이스 빛걸은 정말 좀처럼 이 말의 능력이 있는데, 아디오스 찰리와 사바나하의 자만데 안 나오죠. 걸음이 뭔가 좀 한타 부족도 좀 느껴지고, 근데 요번에 조금 올라왔어요, 상태가. 그래서 제가 노리고 있는 이 4번 나이스 빛걸의 포지션은 어부질이 3복승입니다. 네, 어부질이 3복입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터지면 요거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5번 아니고요. 냉정하게 봤을 때 엔딩 파이어가 또 되겠느냐. 예, 지난번 경주 얘가 3.7배 깜빡이 팔린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얘가 비전 파워나 우루 스킨을 마지막에 간신히 따고 들어왔습니다.
복귀로만 따져보면은 쉽지 않아요. 예,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부담 중 50이 물론 열심히 타겠죠. 최선을 다해서 타겠죠. 매경주 그렇게 타는 말이니까. 하지만 5개 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선행가는 7번 우루스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능력으로만 따져보면 이클립스 아너, 드래곤 불패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아마 9번, 10번이 처접에다 깜빡이 팔릴 가능성이 높은데 어차피 뭐 이클립스 하나는 홀가분하게 거리를 줄여서 출전하는 거고 지난번 경주에서는 스포츠주오 선배 편성이 워낙 강했으니까 드래곤 불패 같은 경우는 이제 58의 부담 중량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지만 지난번에 워낙 또 여유있게 이겨 올라왔단 말이고 예 그렇습니다. 자 저는 요번 마지막 경주에서 최저 배당가에 결탁은 하지 않겠습니다. 구텐이 깜빡이 팔릴 거고요. 뭐 3 넣고 또 구텐이 또 비슷하게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팔리겠죠. 자 근데 저는 요번 경주 9경주는 도전하겠습니다. 네 추천 관심 경주입니다. 자 크게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 높은 경주라 쉽게 접근해선 안 될 경주 역발상이 필요한 판이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9경주는 추천경주, 토요일에 마지막 간심경주로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강도 올려서 실수 없이 반드시 좀 결과물로 보답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토요 경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도 좀 결과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드려볼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반드시 이기는 결과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승하십시오.